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주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이 공급 대책이 나온 뒤 개발 지역 부동산을 사면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논란이 크죠. 이에 대한 해법도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어제 이제 국토교통부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해서 뭔가 이제 후속 조치가 다양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주성규 의원님 어떤 뭐 후속 조치가 좀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후속 조치 부분은 앞으로 곧 발표하겠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사 대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대통령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 시계열 뭐 스케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아마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쪽 그 발표를 할 때 그 장관께서 상당히 이제 이사 대책에 대한 실현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표명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사 대책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한 물량 부분에 대한 숫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열하면서 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에 충분한 많은 공급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좀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또 정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언론 등을 봤을 때 반응은 그렇게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뜨거운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문 소장님, 오늘 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점검 회의도 있었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뭐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때를 거론하면서 좀 냉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영끌, 패닉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좀 기다려달라. 뭐 좀 시장에 좀 이런 게 좀 먹힐까요? 어떻게? 글쎄 이제 시기적으로 먹힐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관료의 어떤 그 확정적인 발언보다는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좀 폭주하지 않았나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대책을 국민들이 좀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이사 대책 이후에 이제 일부 시행령으로 이제 뭐 조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번 이사 조치의 어떤 확실한 방점은 이제 어떤 신규 공공택지를 언제 이제 발표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 신규 공공택지를 상반기 안에 어떤 발표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신호는 분명하게 줬다라고 여겨지고요. 아마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제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논란을 이제 하고 또는 이제 그 부분을 지정하기 위한 어떤 타당성 검토가 이제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안에 공개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큰 논란 중에 하나가 그 현금 청산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사 대책에서 이사 대책을 발표한 날 이후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확정되는 후보지에 주택을 사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그쪽에 있어서 입주권을 획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는 내부적인 법리 검토도 확실하게 마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제약을 한다든지 또는 확정되는 나중에 후보지가 정해진다면 소급 적용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주택으로서의 어떤 입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그쪽에 특정 지역에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주저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 절벽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까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후보지를 명확하게 밝혀 줬으면 괜찮은데 후보지 부분도 1, 2분기 이후에 1, 2분기 내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 하니까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예. 그 모호한 가운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금 청산이라는 그쪽으로 해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의 수용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을 현금 청산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돈을 적절하게 물론 적정 보상, 충분한 정당한 보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토지 소유권을 가진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는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 조치가 무슨 거래 절벽 대책이냐? 그런데 불만이 많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리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변창흠표 그 이제 정책에 있어서 약간 이제 선제적 규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발표됐던 이제 정부 정책하고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해서 남양주 왕숙지구를 발표함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절차를 가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2월 4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2월 4일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돼서 거기가 어떤 지구 지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현금 청산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발표를 하게 되면 신도시에 해당되는 수용되는 토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주들에게 우리가 하는 거는 현금 보상을 하죠. 그다음에 LH공사나 SH공사가 토지를 정비해 가지고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LH가 공공으로 주택 짓는 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라는 게 이번에 뭐 새롭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먼저 과거와는 달리 먼저 2월 4일 이후에 해당 지역이 지정이 앞으로 될 건데 이 지정이 되는 지역에 샀는데 이걸 2월 4일 이후에 샀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거를 선발표를 했다라는 게 있고 현금 청산을 한다라는 거는 토지보상 체계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갖고 온 관행이죠. 근데 여기에 현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거나 토지보상을 할 때 현금으로만 다 줄 수 없으니까 대토보상을 한다든지 채권으로 보상한다든지 일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어떤 운영의 묘를 시행령에서 살려왔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거나 이것이 어떤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부동산 거래를 옥죄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 아니죠. 이것을 현금 청산했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다 갈아엎고 그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현금 청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당연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언제 공공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느냐, 발표가 되느냐. 2월 4일부터 몇 개월이 흘러가 버리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거래가 안 된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안에 시그널을 분명히 줬고 상반기 안에 또는 상반기 6월 안에 했는데 이것이 점점 더 국민의 신뢰를 잃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발표도 이미 당겨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이미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금 부지 선정은 다 돼 있다라는 거죠. 다 돼 있고 협의가 국토부 차원에서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해당 지자체와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제 대상, 규모, 보상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시간이 2월 4일 이후에 상반기까지 발표했다면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그런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후보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쪽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곳에 주택을 산다는 게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그 토지 분들은 소유자들은지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데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롭게 자기 집을 지금 사줄 사람이 2월 4일 이후에는 입주권을 못 취득한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처분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언제까지 확정될지도 모르는 그것도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2월 4일 이후에는 이 사람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기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빨리 지금 거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 막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창흠 장관이 근래에 드물게 실무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장관으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SH 사장도 교수이면서 하고, HS공사 LH 사장도 사장도 하고 하고. LH공사 네. 사장도 하고 아마 어떤 이 개발 사업에 대한 폐해와 그런 개발 사업에 지구 지정된 이후에 부동산 투기가 극에달하고 또 이 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온 사방에 빨간 플랜카드로 다 도배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실무적 경험을 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만 이 선의의 피해자 이전에 여기에 들어오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지 않는다라면 이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어떤 대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칫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기에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절박감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약간 선제적 이 요소가 좀 가미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아야 된다는 이 정부의 이제 확고한 원칙이 네. 반영이 된 거죠. 비슷한 지금 케이스인데 이 서울역 쪽방촌으로 불리는 용산구 동자동에 지금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문제. 현재 토지주와 건물주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논란이죠. 지금 반발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 뭔가 합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그 반발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또 실제 이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쪽방촌이라고 불리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토지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사실 실제 가족이 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토지 소유권은 가지고 있대 실제 거주는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그 기간들이 상당히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현금 청산의 대상으로 모두 다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그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듣는 소식으로는 LH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거주자에게도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주권을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이제 오픈하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LH에서 뭐 설명하는 주겠다는 것으로 확실한 입장이 발표되거나 공표된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LH나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수용을 하면서 반발을 무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하는 방식 자체가 당신들에게 특별 공급이라는 우리 아파트 할 때 보면 특별 공급이고 일반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 공급 형태로 공급해 줄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데요. 예. 현재 그 해당되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별 공급 물량 자체가 지금 저 후암 일동인가 그쪽의 경우에는 200개까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체 토지 소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주권을 원할 때 그것을 갖다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가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까지 LH 쪽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2월 4일 대책 발표 전에 이미 오래전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현금 청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부당성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는 이제 뭐 투기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쪽박촌에 투자를 해서 이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 다음에 그럼요. 아파트를 갖게 자연스러운 거 되면 아니에요? 당연히 수요권의 어떤 갖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걸 하면 두 채를 가질 수도 있고 세 채를 가질 수도 있었던 어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때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번 정책을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했던 뭐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무산이 되고 원위치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장기간 자금이 묶였고 이미 그 고통은 내가 재산 증식을 하는 고통에
준해서 그렇게 저는 그렇죠. 나쁘지 그러니까 약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더 많은 고통을 이것이 겪을 수 정형화돼서는 안 되지만 서울의 도시 미관이라든지 어떤 도시 정책을 봤을 때에는 이런 쪽방촌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는 좀 당연한 시대적인 전 아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서울역 인근에 이제 발표된 거가 전체 공급 규모가 이제 2,410 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공공임대가 1,250가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분양이 200가구에 일반 분양 한 960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와 법 내에서 조금 더 늘려서라도 비실거주자, 예. 그러니까 지금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들이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 이상은 비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개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아마 그런 좀 예외적인 부분이 타당성 있는 범위 내까지 예외 규정을 둬서 이걸 좀 일부 수용을 해서라도 여기를 좀 개발해서 실제로 본다 그러면 2,410가구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뭐 몇만 가구가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200가구, 그다음에 민간 일반 분양에서 960가구 정도 되니까 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제 법률과 어떤 이런 범위 내에서 아마 공급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거로부터 예. 이제 이걸 소유했던 소유 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최근에 소유했느냐, 10년 전에 샀느냐, 20년 전에 샀느냐에 따른 우선순위를 줘서 일부를 구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좀 제가 말씀- 하나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쪽방촌에 르포 기사 그걸 갖다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쪽방촌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쪽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상당수의 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 지금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싼 저가의 임대료로 해가지고 계시는데 그곳을 나가시게 되면 그분들은 어디에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정부가 당연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주거할 수 있는 근데 거? 이번에 그 부분도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쪽방촌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아주 적은 어떤 임대료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 임대주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개발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좀 빠뜨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그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성격상 그걸 좀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꼭 근데 감안을 이미 해 이번 대책에도 발표가 됐잖아요. 됐는데 이제 공공임대 1,250가구가 들어오면 전체 지금 쪽방촌에 몇 세대가 있는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주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게 완성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구조로에는 순환식 정비 방식을 택하겠다고 이미 변창흠 장관이 누차례 해야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꼭 그 지역이 이제 도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다라면 그 집이 지어지는 기간 동안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 없다 그러면 상계신도시와 연계해서 아니면 기타 지역과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다라는 어떤 원주민 보호 차원, 그 다음에 진짜 영세층의 어떤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순환식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그것이 실행이 되느냐 이제 그것만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현금 청산 관련해서 논란은 여전하지만 일단 정부는 보완은 없다라는 완고한 입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큰 관심이 신규 택지 후보지 어디가 될까인데 지금 거론되는 곳들이 좀 있죠. 네, 지금 이제 가장 뭐 크게 이제 거론된 것은 이제 광명시흥 쪽에 그쪽이 이제 과거에 지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그 사이에서 사실 후보지로 많이 부각이 됐던 거고요. 한때 그 MB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지구로서 이제 상당히 후보지로 유망했던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애당초 아마 3기 신도시를 지정할 때 상당한 유력한 후보지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이제 그걸 갖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빠뜨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전국적으로 20개 정도의 예비 후보지를 갖다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천천히 그 부분들을 갖다가 밝히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를 굳이 시간을 뜸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거의 기존의 127만 호까지 포함해서 20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굉장히 청사진을 펼쳐주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체감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조금 그 신뢰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내놓았으면 좋은데 자꾸 뭔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만 오라는 그쪽의 신호만 보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이 자체가 오히려 더 정책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서 불신과 불확실성을 강화시킨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 세대수가 26만 호 가까이 되니까 3기 신도시급 규모가 되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해서 한꺼번에 6월 말일 날 발표한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죠. 예. 각 지자체 해당 지구에서 협의가 완료되는 거대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저는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정부가 작초한 부분도 있죠. 정부 정책이 상당히 불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공급이 되겠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게 지금 200만 호 공급이라는 게 말이 돼?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저는 지금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느냐가 네. 공연불이 아니고 그래도 정권 말기까지 끝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제 근데 변창흠 장관이 이제 나와서 이거를 발표하고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냐면 3기 신도시의 어떤 연장이라고 봐야지 4기 신도시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해서 그냥 저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3.5 신도시구나. 3.5. 그러면 3.5 신도시라는 얘기는 기존의 신도시 지역에 발표돼 있는 인근 지역에 저는 제일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좀 확장되는 건가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민간인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2월 4일 이후에 투기 준동을 막기 위해서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다라면, 제가 발표되는 지역은 남양주가 됐든, 그다음에 하남이 됐든 기존의 3기 신도시에서 거론됐다가 떨어진 지역들 중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르고 가장 국민한테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단계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디라고 부동산 방송인들- 전문가들은 그럼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저보다 그래요? 높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빨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뭐 구청장들이 굉장히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변창흠 장관의 말씀이신데 그렇습니까? 지금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구청장들이 아주 반응이 제가 뜨겁다. 뭐 변 장관이 뭘 예전에 방송에서는 자주 뵙고 이렇게 예. 같이 방송을 했지만 그 이후로 만나뵌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 분들도 제가 볼 때 어느 구청장이 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추정하건대는 지금 서울에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다 지금 여당의 출신의 지금 구청장으로 그렇죠. 구성이 돼 있죠. 서초구청장 빼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쪽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시장들이나 이런 쪽의 지자체장들이 이제 여권에 물론 여권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하남이라든지 기존의 과천이나 이런 쪽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지금 변 장관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3기 신도시나 그 이전을 우리가 더 돌이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전체적인 계획의 윤곽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본인 일방적인 지자체장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노출된 적이 없는데 예. 혼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과거에 그 학교에 계시던 모습이나 그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지금 혹시나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 담당자가 아닌 약간의 정치인으로의 변신도 약간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좀 씁쓸해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것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도 주거 문제라는 거는 엄청나게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 골치가 아픈 거를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일은 오래 걸리지만 사업성이 있다 그런 지자체장들은 이번 정책 반대합니다. 어디에 앉아 있든 내심도 반대하지만 당이 틀리다 그러면 대놓고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에 과거에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으로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 한 23개국, 20 아주 유명한 몇 개국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그런 지역들이 엄청 혼재돼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민원도 사실 만만치 않고 이것이 지자체장의 자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공공이라는 걸로 아젠다를 갖고 들어왔을 때 저는 내심 반기는 지자체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뻥카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그 뻥카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문제가 또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이 분양가 기준을 주변 시세 90%까지 올려주는 네. 상당히 큰 제도가 지금 바뀌는데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분양가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서구에서 사실 분양 보증과 연계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실효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반발들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오히려 나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분양가 이 관리 대상 이 사업 관리 대상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실은 처음에 분양했다가 시세보다 오히려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거꾸로 역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 조금 맞게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을 하되 본래의 어떤 분양가 자체를 갖다가 조금 인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공시가격의 매년 현실화율에 따라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분양가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까지 다 감안해서 새롭게 지금 분양가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분양가 관리 대상 지역이 사실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수도권까지 해서 대부분 다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기존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다지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어떤 제도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좀 의문을 제기하는 쪽들이 많은 것 근데 같습니다. 여튼 시세 90%까지 올라가면 이 분양받는 사람의 부담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게요. 무주택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분양가 구조를 이제 우리가 본다라면 현실화 시킨다라는 건 이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분양가가 너무 장기간 묶여 있다 보면 이제 시세의 어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갭이 엄청 커지죠. 그 갭 때문에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가 몰리고 일부 투기적 가수요가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고요. 이제 이번 분양가 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과거에는 완성된 아파트들이 기준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근 지역에 이제 완성된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이 좀 업된 부분이 있어서 90%는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70에서 80% 부분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90% 지역이 나오는 지역은 오랫동안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고 그리고 저가로 평가된 지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이제 분양가의 9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노멀하게 표현해서 다 이것을 해서 90% 된다라는 이런 최대 쉽게 90%. 예, 그렇게 누갔다라고 보고 평균적으로는 70에서 80% 선이 가장 합리적인 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정도는 현실화가 돼야 어쨌든 현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 어떤 시장 가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 지역이나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 상한제 되고요. 이리저리 많은 제도가 바뀌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